문제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아까 허위 매물화 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허위 매물은 제가 볼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요보단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다 경쟁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말만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공급 자체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허위 매물이라는 게 양날의 좀 검이에요. 제가 허위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고도화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매물을 비슷한 매물을 광고를 해요. 허위 매물로. 그리고 이제 매물이 이제 요즘 오픈이 많이 되잖아요. 광고를 하게 되면 이게 오픈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매물을 광고를 하고, 그게 전화가 왔을 때는 실제 있는 매물과 매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너무 이제 금액 같은 걸 허위로 올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부동산 하다 보면 광고를 해도 그게 이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엄격하게 보면 네, 허위죠. 엄격하게 보면 네. 그래요. 이제 금액을 뭐 속이는 거를, 그거는 허위 매물이고, 뭐 이것도 허위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간에서 잘 조율해서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윤범 매니저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블로그 마케팅 예전에 회사에서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 홈페이지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예.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항상 하고는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쪽을 좀 능숙하게 좀 못 다루는 것도 있고, 이제 전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맡긴 거죠, 그걸. 저희가 사진 다 줘요. 근데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 회사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창 그게 막 그 회사들이 많이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뭐 블로그 광고 이런 게 많잖아요.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면은 광고를 대행을 해줬었어요. 근데 뭐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별로 효과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아니 이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제가 좀 그 뭐라 그러지, 좀 퀄리티를 좀 이상 기본적으로 좀 높게 하고 싶어요. 근데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그 맡기셨을 때 별로 효과는 없으셨죠? 오긴 왔었는데, 그래요? 예. 오긴 왔었는데, 이제 그때는 광고를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음. 홈페이지, 뭐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막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손님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전화가 오면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을 많이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뭐 어떻게 그 제가 올리는 거 보면 약간 특수 매물들을 많이 올려요.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약간 특수한 매물 있잖아요. 어디서 쉽게 보기 힘든 매물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올려서 올리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반대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블로그 마케팅의 경우는 이제 매일 하나씩 올린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되게 노력이 많이 들고,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네. 이제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데도 계속하는 이유 이런 게 있으신가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관되는 그 연관성을 보자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월 매출이 있을 때 뭐 평균 보니까 올해 한 15% 정도 제가 볼 때. 예. 블로그에서 유입되시는 그 20%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진성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봐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매물들을 확인했을 때 아무래도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 그리고 좀 저도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멘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강동구 전체 뭐 담당하는 뭐 열매부동산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멘트들을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는 거죠. 한 10개 정도 되는 키워드들을. 그리고 그 포스팅 서두에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명언이나 그런 어떤 좋은 문구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의외로 또 작은데 그런 걸로 친근감을 느끼고 좀 더 신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그
블로그 뭐 직방이나 어플 같은 거는 이제 단발적인 손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 손님들은 그걸 보고 또 맡기고 저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다른 부동산에 가는 것보다는 저한테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빈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뭐 항상 이게 물론 저희 업이 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블로그도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고 시기마다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는데, 그럴 때도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처음에는 많이 시간이 걸렸죠.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가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지금 좀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언젠가 유튜브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블로그 숫자를 좀 줄였고, 6개, 일주일에 6개로 1개를 줄였고, 일요일은 안 하고 있고, 유튜브를 이제 월목 2주 한 주에 2회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고, 그 정도가 지금 수준에서는 좀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업자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도 어느 정도 비율과 노력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범위나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스케줄도 어느 정도 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월, 화는 유튜브, 화, 수는 블로그, 수요일 정도, 수목은 이제 유튜브, 블로그, 다시 할게요. 월, 화는 블로그에 좀 집중을 하고, 예를 들어 화수 이렇게 해서는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뭐 목금토는 이제 손님 미팅하면서 촬영하고, 물론 그게 뭐 월요일 화요일에 손님이 많다 그러면 손님 미팅이 우선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주간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그냥 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랑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중개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업에 있으신 분들 중에 예. 블로그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줄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오래 직원으로서 있었고, 그리고 매물을 확보하고 꾸준하게 할 그런 자신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라 그리고 막 권고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아직 뭐 뛰어나신 분들 많은데 각자 스타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각자 스타일이 있으신데 거기서 뭐 이걸 해라 말아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뭐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그럼 예. 혼자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파트 하고 계시고. 같이 어머님이랑 같이 하죠. 네. 근데 제가 좀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직방이나 이런 게 좀 생기면서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강남에 이제 입금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설명하기 좀 기니까 제가 생략하고, 입금제라든지 혼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동반적으로 이제 블로그랑 같이 맞물려 들어간 거예요. 혼자 광고할 만한 게 블로그 같은 거밖에 많지 않잖아요. 블로그는 어차피 뭐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법인회사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업무용 부동산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 오면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요. 내부 직원들하고도 뭐 협업 관계도 있지만 물건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도 빨리 봐야 되고, 또 광고도 뭐 네이버도 해야 되고, 뭐 홈페이지도 해야 되고, 뭐 네모도 해야 되고, 이제 생각보다 되게 바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님 있으면 미팅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되게 이게 저희가 시간이 되게 이렇게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바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할 시간이 이렇게 법인 회사에 들어가면 그게 많지는 않아요. 네. 100% 동감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상가 사무실 전문 사무실에 있었어요. 직원이 그때 사장님 2분 포함해서 6명 정도 총 6명 있었는데, 그때는 엄두를 못 냈죠. 엄두를 못 냈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배울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사무실이 좀 이런 걸 강조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울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이제 2년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쁜데 그래도 쪼개서 할 수 좀 몸에 익었다 그럴까? 좀 익숙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블로그도 회사 차원에서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음. 근데 제가 뭐 어떤 실리는 어떤 부동산은 네. 대표가 계속 올려요 블로그를 이제. 그리고 이제 올려서 직원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그럼 뭐 맞아요. 아까 첫 번째 사장님이 예, 그런 스타일. 소장님처럼 네. 계속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만 막 어디 뭐 야유회 가도 올리고 뭐 가도 올리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좀 네. 다른 게 네. 그 당시에 한 3년, 4년 전만 해도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여러 가지 소재로 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 알고리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바뀌었죠, 한번. 네. 이제 그래서 잘 아시는구나. 예. 이제 전문 분야만 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네이버 뭐 부동산도 있고 말씀하신 직방 다방도 있고 한데 외에 뭐 카페라든가 밴드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처럼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도 약간 이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성공한 케이스 못 본 것 같아요. 그